그래서 이 대장동 일당이 2013년부터 대장동 사업에 뛰어들어서 이재명 밑에서 이재명 측근 3인방과 그리고 대장동 3인방이 사업을 하지만 실제로는 이 남욱동 대장동 일당이 2000년 중반부터 이 사업에 뛰어들었고, 그래서 그 전에 부산저축은행에 돈을 끌어들여 가지고 대장동의 땅값을 상당히 지불을 했어요. 그래서 조우영이가 부산저축은행에서 1155억의 대출을 끌어왔고, 이 박연호 부산저축은행 회장의 친인척이고, 민간 주도의 도시 개발은 땅을 얼마나 확보하는가, 지주 작업이 핵심인데, 그가 끌어온 대출금이 대장동 토지 계약의 종잣돈이 됐고, 그래서 조우영은 이 대출을 알선해주고 10억 3천만 원을 챙겼다. 자, 그래서 남욱이나 아마 김만배도 여기에 좀 연관됐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정영학이도 그래서 이재명과 손을 잡고 대장동 사업도 같이 하게 된 겁니다. 왜? 돈이 뒤섞여 있으니까 땅에. 이들을 빼고 이재명이가 사업을 밀어붙이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2015년에 대장동 일당이 참여한 주식회사 성남의뜰, 즉 외형상의 민관합동 컨소시움의 개발 사업자로 선정된 직후에, 김만배, 남욱, 정영학 등이 선정된 직후에 두 개 회사가 451억을 빌려줬죠. 그 중에 키넨 파트너스, 한때 에서 재벌 돈이다라고 하는 이 키넨 파트너에서 300억을 유치해온 자가 조우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기 자금이 없었으면 진짜 돈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이 대장동에 이 화천대유라는 회사가 겉으로는 성남의 뜰을 외피를 입고 실제로는 화천대유가 다 했는데 굴러갈 수 있었지, 완전히 매입으로는 안 됐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대장동 개발의 자금책 1차 해먹을 때는 부산저축은행에서 1155억을, 2차 해먹었을 때는 키넨 파트너에서 300억을 끌어왔다라는 거, 자금책이죠. 이 사람이 대장동 수사에서는 사라져 버렸어요. 검찰이 뒤늦게 불법 대출 알선을 적발해서 2015년에 2년 6개월 징역형을 때렸고, 그래서 상당 기간 교도소에 가 있었다. 그러니까 조우영은 대장동 사업이 궤도에 오를 때 법적으로 걸렸고, 그리고 대장동 사업이 이제 막 진행이 될 때는 교도소에 가 있었는데, 이들 대장동 일당이 조우영의 지분을 천화동인 유고를 통해서 282억을 보장해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조우영은 여러 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와 함께 대검 중수부가 조우영을 수사를 했어요. 당시 수사 실무를 총괄한 검사가 윤석열이었다. 자, 그때 중수부의 윤석열이 과장을 할 때 중수부장을 최재경이가 했어요. 50억 클럽 등장하는 최재경이가 중수부장을 했습니다. 자, 이 두 사람 관계가 어떤지 좀 알만하죠. 그래서 조우영이가 대검에 3번을 불려가서 조사를 받았다. 자, 부산저축은행의 불법 대출 때문이죠. 그러다가 저축은행 사태가 터지니까 저축은행 돈을 대규모로 땡겨간 자들을 다 중수부에 붙들려 갔지요. 그런데 총 앞에 말한 1155억까지 포함해서 1805억에 이르는 대장동 PF 대출건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조우영의 대출 알선 혐의도 허지부지 처리됐다. 그 당시 검찰이 조우영 봐주기를 했다라고 지금 입만 열면 이재명이가 주장하고 있는 그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혹이 제기된 것은 조우영이가 김만배를 통해서 박영수 변호사를 소개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만배하고 박영수도 엄청 잘 알고, 그러니까 박영수 인척이 지금 더감이라는 회사를 가지고 이 대장동 사업에 들어가 있지요. 자, 그것도 그냥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조우영이가 부산저축은행에서 돈을 땡겨와 가지고 이 불법 대출 알선을 한 것 때문에 부산저축은행 등 저축은행 사태가 터져서 수십조가 문제가 되었을 때 대검 중수부에서 조사를 했는데 그때 1,800억이 넘는 이 대장동과 관련한 조우영의 사건이 그냥 무마가 되었는데 그때 조우영이가 김만배를 통해서 박영수 변호사를 소개받았다. 박영수는 그 이후에 그로부터 5년쯤 뒤에 이제 특검이 되죠. 그래서 김만배가 자신이 조우영에게 박영수 변호사를 소개하고 결과를 설명하는 육성 파일을 이 좌파 매체 뉴스타파가 보도했어요. 저는 좌파 매체가 보도했거나 우파 매체가 보도했거나 간에 사실 팩트에 대해서는 별 신경을 안 씁니다. 팩트는 팩트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김만배는 박영수가 조우영에게 올라가서 검찰에 올라가서 커피 한 잔만 마시고 내려오면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그리고는 실제 사건이 없어졌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김만배가 어떤 사람하고 나눈 대화입니다. 누가 박뭐뭐 검사가 하니까 김만배가 윤석열이가 네가 조우영이야 이러면서 그러니까 윤석열한테서 윤석열이가 보냈단 말이지. 응, 박길배 검사가 커피 주면서 몇 가지를 물어보더니 보내주더래. 그래서 사건이 없어져서 박영수 변호사가 윤석열 검사와 통했던 거야. 그러니까 김만배가 윤석열은 박영수가 데리고 있었던 애지.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 물으니까 김만배가 통했지. 그냥 봐줬지. 그러면서 부산저축은행 회장만 골인시키고 구속시키고 김양 부회장도 골인시키고 이랬지. 이런 이야기를 김만배가 제3자와 나누는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녹음 파일입니다. 김만배의 검찰 비자 신문조서에서도 조우영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작년에 문가리 때 검찰이 작성한 조서입니다. 검사는 조우영과 남욱에게 변호인을 소개시켜 줬는가라고 김만배에게 물었고 김만배는 서울고검장 출신의 박영수 변호사를 소개시켜 주었다. 요렇게 말했어요. 자, 검찰이 그래서 피의자가 조우영과 남욱에게 변호사를 소개시켜 주었는가요? 남욱 또한 이 대장동과 관련된 일로 1차 일, 그러니까 이재명 때 말고 그 전에 추진하던 대장동과 관련된 돈 문제로 구속이 됐죠. 그래서 서울고검장 출신 박영수 변호사를 소개시켜 주었고 조우영이 박영수 변호사를 선임을 실제로 했다. 그래서 박영수 변호사를 조우영에게 소개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하고 검찰이 묻자 대검 중수부 출신이고 대검 수사에 해박할 것 같아서 소개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남욱도 작년 11월 검찰 조사에서 조우영과 관련해서 진술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욱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일주일 안쪽으로 이해 조사가 있었는데 저 남욱이하고 김만배, 조우영이 이해 조사 출석 전에 대법원 주차장에서 만났습니다. 그때 김만배가 조우영에게 오늘 올라가면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면 된다. 물어보는 질문에 다 협조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우영이 검찰에 출석해서 이해 조사를 받고 나왔는데 실제로 주임 검사가 아까 그 박 검사가 조우영에게 커피를 타줬다고 했고 첫 조사와는 달리 되게 잘해줬다는 말을 했습니다. 요렇게 진술을 했어요. 작년 11월 19일 날 남욱의 조서에 보면 검찰이 조우영을 처음 조사한 검사와 두 번째 조사한 검사가 달랐나요? 물으니까 이 문가리 때 검찰이 아마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끌어내기 위해서 남욱한테 물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조사한 검사와 두 번째 조사한 검사가 같은 사람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하고 남욱이 답해요. 처음 조사한 검사가 누군가요?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길배형?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조우영이 알고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조상 검사가 누군가요? 윤석열 중수 이과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임 검사가 믹스커피도 타주었고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자, 이렇게 나무기가 이제 윤석열을 언급하고 나니까 검찰이 다시 조우영을 불러가지고 검사가 나무에게 윤석열 중수과장이 커피를 타주고 친절하게 조사를 해줬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냐고 조우영에게 묻습니다. 조우영이 커피를 타준 것은 다른 검사였다고 말하면서 박영수 변호사를 통한 수사 무마는 없었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자, 검사가 지금 조우영을 불러서 당신이 남욱에게 윤석열 중수과장이 커피를 타주고 친절하게 조사를 해줬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나요? 물으니까 조우영이가 아니요, 없습니다. 그리고 저에 대한 조사가 완전히 끝난 후 한두 달이 지나서 박길배 검사님이 저에게 사건과 관련된 일은 아니고 간단히 물어볼 게 있으니 커피 한 잔 마시러 와라 해서 제가 혼자 대검 중수부에 잠시 들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검 중수부 조사실에서 박길배 검사님이 저에게 커피 한 잔을 주면서 부산저축은행 관계자들의 가족관계에 대해서 물어왔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하고 귀가했던 적이 있습니다. 얼마 시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라고 답을 했어요. 자, 그래서 정영학 녹취록에는 박영수를 소개해주고 조우영으로부터 1,500만 원을 받았다라는 김만배의 진술까지 나옵니다. 자, 그래서 변호사를 소개해주고 1,500만 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좀 큰 금액이죠. 녹취록에는 이와 별개로 2011년 대검 중수부 사건 이후에도 김만배가 남욱 조우영이 연루된 검찰 사건을 무마하려는 장면도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우영이 초반에 호방건설 26억 비자금 관련한 정황도 포착되고 그리고 또 조우영이 천화동인 6호 차명 소유자로 282억을 배당받은 사실도 확인했는데 조우영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요약하자면 천화동인의 6호는 이 조 변호사라는 사람이 주인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주인은 조우영이다. 그런데 이 조우영이가 화천대유와 이 조우영이가 1차로 남욱 일당이 해먹을 때도 부산저축은행에서 돈을 끌어오는 걸로 조사를 받다가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때 조우영은 빠지고 흐지부지 됐는데 나중에 이 조우영이가 임계시 문제가 되어서 2015년에 이 징역을 가지고 징역을 2년 반, 추징금 20억 4,500만 원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이 화천대유 사업이 한참 진행 중일 때인데 조우영이 깜빵에 가서 넣어도 282억을 배당해 줬어요. 자, 조우영이는 이 300억의 돈을 또 화천대유에다 끌어줘서 성남의 뜰을 만들고 실제로 화천대유가 시드마니를 가지고 이 300억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줬죠. 그런데 조우영이가 2011년 검찰 조사를 받을 때는 무마됐다가 2015년에는 처벌이 됐는데 2011년에 김만배가 조우영이한테 변호사를 소개해 주고 있는데 그 사람이 박영수고 김만배는 그 변호사 소개조로 1,500만 원을 받았고 박영수가 역할을 해서 그런지 조우영이가 올라가서 커피만 마시고 내려오고 이제 무마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 윤석열이 검사가 있었느냐. 자,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집요하게 이재명 쪽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검 중수부장 최재형, 그리고 박영수 변호사, 그리고 대검 중수 이과장 윤석열 검사. 자, 그리고 이제 박길배 검사까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가 2번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지금 이 윤석열이 아니냐. 지금 그런 이야기가 지금 이들의 녹취록에서 등장했다는 걸 가지고 이재명이가 집요하게 특검을
같이 하자. 부산저축은행을 말하는 근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작년에 아마 문가리 때 검찰이 지금 이 남욱, 조우영 등에게 집요하게 당시 윤석열 중수이과장이 있었느냐를 묻는 그런 이야기도 등장을 합니다. 신문 조서에요. 자, 지금 대장동에서 왜 지금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가? 자, 50억 클럽에 등장했던 사람들이 지금 여러 명 등장하고 있죠. 변호사로서 조우영이를 갖다가 지금 이 당시에 덮어주는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박영수, 또 당시에 이 중수부장의였던 최재경이 그 지금 중수부에서 조사를 했잖아요. 그리고 당시 이제 중수이과장으로 수사를 이 조우영이에게 했다. 봐주는 수사를 했다라는 게 지금 이재명 측의 주장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중수이과장 윤석열. 지금 우리가 익숙한 사람 여러 명이 지금 이 대장동에 등장을 했어요. 수사 과정에요. 옛날 수사 과정에 2011년에. 자, 그래서 박영수와 그의 또 인척이 지금 이 대장동에서 또 사업과 50억 클럽으로 또 등장을 합니다. 자, 박영수의 인척 이기성은 더감이라는 분양 대행업체를 하고요. 또 대장동과 관련한 돈 세탁에 관련된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사태의 진실을 좀 보면요. 이게 수사가 제대로 될 수 없는 요소들이 다 들어앉았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대장동 사건이 수사가 제대로 안 되는 이유가 이것 때문 아닌가? 여러분은 그냥 이 대장동이 수사가 되는 게 아니라 대장동 사건에 등장하는 대단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수사가 안 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합리적 의심을 가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자, 앞으로요 수사 제대로 안 하면 이제 모든 게 다 나올 겁니다. 한동훈 법무장관 아셨죠?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90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우라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 쌈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텅텅 저 푸른 조원이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 4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 없는 집 내 미래 내 꿈 희망 퀸 살아나는 집 우리의 미래 혁명 21